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4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작업 문제는 이제 그래프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차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트를 만들 때 우리가 1작업에다가 이제 작업한 거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와 같이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출력 형태 좀 보자고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형태의 이제 차트를 우리가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전에 얘 먼저 좀 볼게요. 자, ITQ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그림을 주어줘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차트를 만들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X축, 가로축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 무슨 색이 뭐다, 무슨 색이 뭐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범례라고 하는데 이 범례,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이 가로축에 보니까 뭐 이기붕이다, 박기숙이다, 최영통이다, 김보배다, 손삼수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김길순이다, 이동순이다, 박민호다 이 사람들의 데이터는 지금 이 차트에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제목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범례에 보니까 이제 평당 분양가랑 청약금이 지금 막대기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평당 분양가랑 청약금 그것만 이렇게 범위 잡아서 우리가 이 데이터만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가로축에 오피스텔이다, 전원주택이다, 오피스텔, 전원주택, 오피스텔하고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름 그렇게 이제 범위 쭉쭉 잡아줘야 돼요. 범위 전부 다 잡아주고요.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여기 가로축에 보니까 오피스텔, 전원주택, 오피스텔, 전원주택, 오피스텔하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이다, 전원주택이다라는 거는 이제 분양 회사 종류 요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들 이제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의 데이터만 이제 차트에 나타내면 돼요. 요 5명의 데이터만 이제 차트에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범위 잡아주고 이기붕 오피스텔 그리고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범위 놓고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내 보니까 청약금하고 중도금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청약금하고 분양금 그 사람들 거 이제 범위를 쭉쭉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이 차트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나 그걸 이제 볼 때는 우리가 가로축하고 범례만 보면 된다. 그것만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보고 이제 파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여기 문제 보니까 지금 가로축에는 이우주, 김나라, 박진수, 장영수, 정미주, 김호영하고 요 6명의 데이터만 있어요. 그리고 범례를 보니까 이 주황색 막대기는 근무 시간이다. 그리고 요 꺾은 선은 우리 시간당 급여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의 근무 시간과 시간당 급여 요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렇게 차트가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몇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총 8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차트 나타난 거는 지금 6명의 데이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에 나와 있는 이 6명의 데이터만 우리가 범위 지정해서 차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이우주 거 있죠? 여기 이우주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나라 있어요. 김나라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진수도 있습니다. 박진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장영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영수하고 여기 있죠. 그리고 정미주 거 있습니다. 정미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김호영 거 있습니다. 김호영하고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갈 때는 최주호 거 그리고 신미래 거 이 두 개는 빼고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뭐를 이제 차트에다가 나타낸 거예요. 근무 시간 이 범례를 보니까 근무 시간하고 시간당 급여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차트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급여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무 시간도 우리가 범위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 데이터들만 나타낸다고 해서 요만큼만 범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요런 제목이 있죠. 이런 제목들도 우리가 전부 다 범위 잡아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범위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 우리가 이제 요만큼 이제 데이터를 잡을 때 여기 제목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장영수 거 이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정미주하고 김호영 거 이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는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보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 차트를 만들 때 1작업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 형태와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용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래요. 그리고 2번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 범위하고 나왔죠. 데이터 범위는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라? 1작업 시트에 있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 그림하고 우리가 1작업에 있던 그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범위 이제 어디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을 이제 만드는데, 그때 이제 차트의 위치는 어디다가 둬라? 새 시트로 이동을 시켜라. 그리고 그 새 시트의 이름을 뭘로 해라? 제4작업 시트로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만들고 나서 차트의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을 지정해주고, 스타일은 이제 1번을 그렇게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이제 작업을 해라. 자, 그럼 이제 차트를 만들면서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려면 일단 데이터 범위를 먼저 설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름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박진수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장영수 거 이제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미주랑 김호영 거 이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범위를 다 잡았으면 우리가 차트를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 있어요. 이 삽입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라고 따로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 세로막대형에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삼각형 있죠. 그 삼각형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이제 뭐 2차원 세로막대형이다, 3차원 세로막대형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그냥 작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출력 형태를 보니까 2차원이었죠. 그래서 2차원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콘들 하나하나마다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이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묶은 세로막대형이고요. 두 번째 게 이제 누적 세로막대형, 세 번째 게 이제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형,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을 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요 차트랑 요 문제랑 우리 밑으로 좀 내려서 같이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차트 만들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출력 형태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우리 차트 디자인 도구에 레이아웃 3번이랑 스타일 1번 요걸로 이제 우리가 차트 디자인을 먼저 수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를 하려면 우리가 이 차트를 그렇게 바꿀 거니까 이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차트를 선택해야 맨 위에 차트 도구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디자인이라는 거 먼저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해서 디자인이라는 곳에 갑니다.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 3번으로 할 건데, 그 레이아웃 3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레이아웃 형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레이아웃 3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 레이아웃 3번을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얘네들도 하나씩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레이아웃 1번이다, 레이아웃 2번이다, 레이아웃 3번이다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 꼭 확인하시고 레이아웃 3번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스타일이요.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차트 스타일하고 여기 있죠. 여기서도 이 삼각형을 눌러서 여러 개의 스타일을 전부 다 쭉 꺼내놓고 그 중에서 이제 스타일 1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스타일 1번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삼각형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타일 1번, 얘가 이제 스타일 1번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있는 요 그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 우리 아까 출력 형태에 봤을 때 꺾은 선형도 있었죠. 여기 우리 문제 중에 7번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서식 바꿔라 그러고 나는데, 시간당 급여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라? 보조축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 모양을 먼저 비슷하게 만들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차트에서 막대기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급여, 시간당도 있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일도 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시간당 급여 그거를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삼각형을 눌러서 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 눌러주고요. 이 꺾은 선형의 종류에도 되게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각각의 이름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보조축하고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체크해 주면 돼요.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는 이제 보조축으로 쓰겠다. 그 얘기요. 그렇게 설정해 주고 확인이요.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에 축이 하나 생기죠. 그 축은 이제 뭘 나타낸다? 시간당 급여, 그 금액을 나타낸다. 그거요. 그리고 근무 시간은 이제 왼쪽에서 그냥 나타내는 거. 얘가 이제 기본축이고 얘가 이제 보조축이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0부터 시작해서 8까지 0, 1, 2, 3, 4, 5, 6, 7, 8이 있고 여기는 이제 0원부터 시작해서 만원 단위로 9만원까지 있잖아요. 이 숫자랑 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이랑 너무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조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따로따로 축을 분리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차트 제목 좀 이제 바꾸자고요. 차트 제목은 그냥 여기다가 차트 제목 써라. 그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출력 형태에는 차트 제목 얘가 아니죠. 자, 출력 형태 좀 보자고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여행 안내 슬래시 이제 IT 컨설팅 전문 인력 분석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제목으로 이제 좀 바꾸자고요. 해서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이 글자가 써져 있는 곳을 한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커서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 써져 있던 제목들을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제목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을 거 다 넣었습니다. 넣었으니까 이제 우리 차트 이동 좀 시키자고요. 차트의 위치는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차트의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을 시키고 그 시트의 제목을 제4작업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라. 시트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옮길 거니까 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이제 메뉴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간에 차트 이동하고 있죠.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떠요. 우리는 이제 새 시트로 만들 거니까 새 시트 선택해 주고요. 여기 보면 차트 1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요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 제4작업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제4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앞에 제1작업 앞에 그렇게 생겨요. 생기면 이 제4작업을 제일 끝으로 3작업 뒤로 이 부분으로 이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4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 있죠? 이 제목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뒤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데리고 가면 돼요. 데리고 이동하면 이제 삼각형이 따라다닙니다. 해서 삼각형이 있는 그 위치에 이제 차트 시트가 이동이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3작업 맨 뒷부분으로 그렇게 갖다 놓고 마우스 손 띄면 됩니다. 그럼 이제 4작업하고 3작업 뒤로 이동이 됐고 이 제4작업에는 지금처럼 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에 시킨 대로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해서 시트 4개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문제에서 이제 1번 얘는 이제 전부 다 풀었죠. 그리고 2번 데이터 범위 설정하는 것도 다 했고요. 차트의 위치 옮기고 차트 시트 이름 바꾸는 것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어 3번으로 그리고 스타일 1번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하는 것도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 서식 좀 주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영역 서식을 바꿔라 라고 되어 있고 차트하고 그림하고 이제 따로따로 있습니다. 얘가 이제 차트 영역이 뭔지 그림 영역이 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 전체 영역 있죠?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우리는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실제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차트 영역은 이제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로 바꾸고 그리고 채우기 효과를 주는데 그때 이제 채우기 효과를 질감으로 줘라. 그 질감 중에서도 우리 파랑 박엽지라는 거 그걸로 이제 주래요. 그리고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작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차트 영역, 차트 자체 이렇게 비어있는 곳 있죠? 이 비어있는 곳을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얘를 이제 굴림 11포인트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글꼴 쓰는 부분에다가 이제 굴림이라고 이렇게 직접 써주고 엔터.
그리고 11포인트로 바꿔라 그랬으니까 그 뒤에 10 써져 있는 거 얘 클릭하고 11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질감 파란 박엽지 그걸로 이제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식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우리 도형 채우기라고 있고요. 이 도형 채우기에서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제 질감이라고 있습니다. 이 질감 중에서 우리 파란 박엽지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네들도 하나하나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얘네들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중에서 시험 문제상에 지정된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질감을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은 실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 그림이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뜨니까 얘를 이제 한번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도형 채우기 여기 들어가서 흰색 배경 1 얘를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만 이제 클릭해 주면 그 부분만 이제 하얗게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까지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우리 차트에다가 아까 제목 집어넣었죠. 그 제목 서식을 이렇게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 좀 바꾸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차트 제목 써놓은 거 먼저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서식 변경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홈이라는 메뉴 있죠. 이 홈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변경해 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시킨 게 이제 굴림으로 바꿔라. 그리고 굵게 지정해라. 그리고 크기는 20포인트로 해라.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배경 1로 해라. 해서 채우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두리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 차트에 테두리를 줄 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좀 변경하고 지나가자고요. 그래서 굴림은 굴림으로 그냥 돼 있으니까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변경하자고요. 크기는 20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20이라고 쓰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굵게 하라 했으니까 굵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배경 1로 해라 그랬으니까 흰색 배경 1. 얘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테두리 줄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줄 때는 우리 차트 도구의 서식이요. 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그냥 까만색으로 우리가 테두리 쳐주면 돼요. 그래서 검정으로 우리 테두리 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택만 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 제목 다 바꿨다 그러면은 다른 곳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서식 얘 이제 전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지정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시간당 급여 요 계열은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했고 그리고 보조축으로도 전부 다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처리해 줘야죠. 자, 계열은 이제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우리 표식이랑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그때 이제 표식은 네모로 하고 크기는 이제 10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계열부터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출력 형태 먼저 좀 볼게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지금처럼 요 꺾은 선형에 요런 네모난 거 있죠? 요런 거를 보고 우리가 표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표식을 네모나고 크기를 10으로 하래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요 표식이 들어있는 곳 전부 다 지금 위에 요런 숫자가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얘만 써져 있죠? 얘가 어떤 데이터요? 박진수라는 사람의 시간당 급여에만 지금처럼 8만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거만 이제 8만원 하고 그렇게 표시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된 거 보니까 표식이 동그라미로 돼 있어요. 되게 작아요. 자, 우리는 이 꺾은 선형을 변경할 거죠. 그래서 이 꺾은 선에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나오고 거기서 이제 계열 옵션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요 첫 번째 아이콘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얘가 이제 우리 채우기 및 선이요. 우리는 이 꺾은 선형에 대해서 표식을 변경할 거잖아요. 그래서 채우기 및 선, 얘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으로 만들 거냐, 표식을 집어넣을 거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표식을 바꿀 거니까 여기서 이제 표식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표식 옵션하고 있죠. 이 표식 옵션을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식 옵션 우리가 변경할 수 있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 제공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네모 그 모양으로 나타낼 거니까 네모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다 하고 그렇게 이제 10으로 변경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표식이 네모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고 크기도 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박진수라는 사람의 급여, 여기다가 이제 8만 원 하고, 그게 이제 나타나게 만들어줘야죠. 그때 요 표식을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모든 표식이 전부 다 선택이 돼요. 근데 나는 요 박진수라는 그 사람의 이 표식에만 그렇게 금액을 나타낼 거니까 이 표식을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얘만 선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표식이 선택된 게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위에다가 이제 8만 원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차트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해서 얘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표시하겠다. 그렇게 해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는데 데이터 레이블이 어느 쪽에 붙게? 위쪽에 나오게. 이 표식 위에 나오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위쪽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는 지금처럼 8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계열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 좀 바꾸자고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눈금선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뭐 8시간이다, 7시간이다, 6시간이다 해서 이 중간중간에 선이 쭉쭉 가져 있죠. 이 선을 보고 우리가 눈금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눈금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금선을 변경할 때는 이 눈금선을 한 번만 클릭하세요. 아무거나 어떤 선이 됐든 이 눈금선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선들이 전부 다 쭉쭉쭉쭉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고 있죠. 이 서식에 도형 윤곽선이요. 이 윤곽선을 우리가 대시 파선 모양으로 바꿀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고 우리 이 중에서 이제 파선이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파선을 선택하고 나면 선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좀 까만색으로 좀 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들이 전부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에 다시 들어가서 얘를 이제 까만색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진하게 그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우리 축이요.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 형태 좀 보자고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지금 여기 왼쪽이요. 세로축부터 보자고요. 세로축은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8까지 그렇게 일식 증가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선이 좀 진하게 까만색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로축을 보니까 가로축도 아래쪽에 선 보니까 좀 진하게 까만색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보조축을 보니까 보조축도 좀 진하게 까만색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0이라는 그 숫자 대신에 하이픈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까지 그렇게 2만원씩 이제 커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든 거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까만색 선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이 가로축도 없고요. 이 보조축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선 까만색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이 시간을 보니까 0시간부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에서 8시간까지 1시간씩 커지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조축을 보니까 지금 0원일 때는 하이픈으로 표시된 거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하고 만원 단위씩 커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위에 보니까 아까 출력 형태에서는 1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얘는 이제 9만원으로 돼 있어요. 얘도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 보조축, 이 수치 먼저 변경을 좀 해보자고요. 그 수치를 변경할 때는 이 숫자들을 바꿀 거니까 이 숫자들이 써 있는 곳 있죠? 뭐 6만 원이 됐든 8만 원이 됐든 뭐 4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상관없어요. 숫자가 써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이 이제 우리 축서식으로 그렇게 바뀌고요.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채우기 선이고요. 얘는 지금 선 바꿀 게 아니죠. 우리 수치 바꿀 거잖아요. 두 번째 거는 이제 효과, 세 번째 거는 이제 크기 및 속성, 네 번째 게 우리 축 옵션이요. 그래서 이 축 옵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축 옵션에 들어가서 최소값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이제 얼마로 바꿔주면 돼요? 최대값을 이제 10만 원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9만 원이니까 이제 10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단위가 기본 단위가 있고 보조 단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2만 원 단위로 이제 커지게 하려면 이 기본 단위를 우리가 2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얘를 2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해 주면 지금처럼 2만 원 단위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축 우리가 수치를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선이요. 그리고 여기 선, 그리고 여기 선을 전부 다 까만색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보조축이 선택된 상태죠. 그렇게 이제 보조축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이제 까만색 얘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로축이요. 세로축도 선택해주고 도형 윤곽선은 까만색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 요 이름 써져 있는 곳 있어요. 얘네들 선택해주고 그리고 도형 윤곽선을 까만색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찍어만 주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이제 까만색으로 선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7번 문제가 이제 전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밑에 이제 8번이요. 법내. 법내는 법내명을 변경해라. 변경할 때 이제 뭘 참조해라? 출력 형태를 참조해라. 우리 출력 형태를 보니까 근무 시간 1하고 그렇게 법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급여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만든 거는 근무 시간 2라고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 급여 시간당 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 제목을 이제 수정하라는 겁니다. 이 제목을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얘네들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우리 1작업에서 작업을 할 때 얘네들 이제 제목들을 얘하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았기 때문에 이 제목, 여기 써져 있는 제목이 그냥 그대로 차트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1작업에 있던 거 이 제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4작업 이 차트를 만들 때 그 데이터 선택했던 그곳으로 가면 돼요. 해서 차트 영역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데이터 선택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데이터 범위 잡은 곳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때 이제 급여 시간당이라는 게 있고 근무 시간 1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얘네가 이제 법내에 이제 표시가 되는 그 내용들인데 일단은 급여 시간당 얘를 선택해 놓고 편집을 누르세요.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제 계열 이름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표시가 돼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걸 지우고 내가 쓰고 싶은 그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요 자리에다가 시간당 급여 하고 이렇게 써주고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시간당 급여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근무시간 1 얘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여기에서 근무시간 1이라는 거 얘를 선택해주고 편집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열 이름하고 여기에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전부 다 지워요. 지우고 나서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그 제목을 써버리면 됩니다. 해서 근무시간 하고 가로 열어주고 1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지금처럼 이제 문제 우리 출력 형태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제 요 8번 법내 변경하는 것도 우리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요. 9번에 보니까 이제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 설명선을 삽입한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 도형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시간당 최고급여하고 이 글씨가 들어가 있죠. 얘 이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도형이라고 여기 있죠. 이 도형이요. 도형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집어넣을 건 설명선이니까 이 설명선 보게 되면 종류가 되게 많죠. 이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거요. 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그 설명선이 나타납니다. 우리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얘는 이제 도형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배경은 흰색이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글씨 시간당 최고 급여라고 이제 입력을 해줘야죠. 그리고 글자색도 보니까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자, 해서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일단 텍스트 먼저 편집 먼저 하자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시간당 최고 급여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해주고 나서 일단 색깔하고 좀 바꿀게요. 자, 일단은 도형 채우기 색깔은 일단은 흰색으로 바꿔야죠. 흰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은 이제 까만색으로 바꿔야죠. 해서 텍스트 채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동 까만색 얘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들 때 전부 다 굴림으로 했죠. 글자 모양을. 해서 얘도 똑같이 이제 굴림으로 할게요.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이 글자도 이 도형의 가운데로 정렬이 돼야 되니까 우리 가로 세로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게 얘하고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얘 한번 누르고 얘 한번 누르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점들이 막 있는데 요 하얀색 점들은 이 도형의 크기를 변경할 때 줄이거나 이제 크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그 설명선 끝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끝부분이 이제 이 8만 원을 가리키게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죠. 자, 출력 형태 한 번만 더 보자고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끝부분이 우리 8만 원 이쪽에 가 있습니다. 해서 얘랑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여기 보니까 점선이 쭉 있는 부분에 이제 글자가 이제 끝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요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을 끌고 이제 우리가 움직여서 이제 얘를 크기를 조절해서 갖다 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니까 나머지 사항은 이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력 형태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출력 형태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엑셀에서 작업한 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랑 뭐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 작업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 그렇게 해서 이제 엑셀에 다 저장을 했다. 내가 작업 다 하고 다 저장을 했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 화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답안 전송이라는 걸 땡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파일이 우리 내 문서의 ITQ라는 그 폴더 안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정답 파일 만들고 시작했죠. 그리고 작업할 때마다 그 파일에다가 계속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그 ITQ라는 폴더에 있다. 존재하냐? 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파일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답안 전송하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버튼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답안 파일 전송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파일이 있는데 이제 상태가 이제 성공으로 그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 전부 다 전송해주고 그리고 손들고 이제 감독관한테 이제 문제 다 풀고 답안 전송까지 끝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감독관이 뭐 퇴실해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아직 시험 보고 있으니까 대기하세요라고 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에서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시험장을 옮겨놨다. 이 문제를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의 중간중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이제 뭐 차트가 됐든 피벗 테이블이 됐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메뉴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항상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 문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함수는 뭐 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연습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하시고 함수 문제만 잘 풀면 거의 이제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